예,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아침입니다. 요즘 국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코로나, 또 집값, 전셋값 폭등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전국 안으로 좀 들어오면 지금 추미애의 윤석열 죽이기, 그 다음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부분요. 그 다음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내년 4월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이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치, 집값 정치, 전셋값 정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권 여당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국민들의 더 화병을 돋구고 있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거 갈등 아니죠. 추미애의 일방적인 윤석열 죽이기, 이번 주에 아마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대면 조사에 나섰다가 취소를 했죠. 이번 주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5가지 감찰,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든지 또 옵티머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엮어가지고 5가지를 대면 감찰을 하겠다. 직접 감찰관실에 평검사를 보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면 감찰을 강행을 하겠다. 추미애는 지금 거의 양아치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래도 옷 안 벗느냐 이건데 윤석열이 옷을 벗을 이유도 없고 옷을 벗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대면 조사를 통보를 하고 아마 대면 조사를 실시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 이제 또 감찰을 거부한다라는 걸 걸어서 이제 징계를 요청을 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면 바로 직무배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윤석열 대검에서 이 법무부에서 대면 감찰이 오겠다고 했을 때 서면 감찰을 할 수 있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서도 이 법무부에서 온다고 하니까 대검찰청에서는 그 감찰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흐름으로 볼 때 윤석열 총장은 오늘도 또 일반 평검사들을 만납니다. 평검사들을 만나서 자신이 해오던 일들, 그냥 일반적인 검사들 챙기고 업무들 챙기고 또 지시할 것 하고, 또 더 중요한 건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우리 검찰들이 앞장서 달라. 그 다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더 엄단해야 한다. 이런 자세를 계속 가면 되고요.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보여온 스텝을 비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모욕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추미애의 이 미친 칼춤에 윤석열이 당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보는 게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가 윤석열 죽이기 하고 있는 걸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의 이 양아치 짓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서면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절차상 대면 조사를 하겠다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갑자기 취소를 했죠. 이유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감찰관실 안에서도 곧바로 대면 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서면 조사를 거쳐서 또 필요하면 대면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자기 일을 뚜벅뚜벅 하면서 서면 조사를 요청을 하고 굳이 대면 조사를 하겠다면 대면 조사를 받는 게 맞다. 좀 참 치욕스럽겠지만 또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되겠지만 대면 조사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되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사직을 하든지 쫓겨나든지 하는 대목은 감찰이나 이런 걸로 쫓겨날 대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원전 수사 뚜벅뚜벅 하고요. 그 다음 많은 라임 옵티머스니 많은 권력형 비리들에 대해서 이미 수사 지휘권 다 해가 식물총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체 검사들에 대한 메시지, 또 그 전체 검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지휘, 또 전체적인 검찰의 분위기를 잡는 방식으로 이 수사를 방향을 독려할 수는 있다. 이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검사들을 믿는다 이런 방식으로요. 얼마든지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면으로 공정한 검찰의 상을 보여준 뒤에 쫓겨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다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추미애가 조절을 할 것이다. 추미애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추미애는 지금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로 보여요. 지금 집권 여당 안에서도 더 이상 제어가 안 된다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니까 추미애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를 어떻게 챙겨줄 거냐. 지금 이 관심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래서 자기 이제 외롭고 아프다는 게 자기를 안 챙겨줄 것 같으니까 외롭고 아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전체적인 분석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수처법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를 한 3번 투표를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공수처 법안을 바꿔버려가지고 공수처법 설립을 이번 주에는 공수처법 법안 개정을 강행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보이콧,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라고까지 나섰습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스스로 이야기도 했죠. 머리를 삭발하고 국회를 보이콧한다고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공수처 지금 보다시피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권력형 비리가 다 모여있죠. 거의 다가. 서울중앙지검 다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윤 지검장이. 앞으로 공수처가 생기면 서울중앙지검처럼 권력형 비리들을 그걸로 다 가져와서 다 뭉개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호영 원내대표도 그 이야기를 했죠. 공수처가 앞으로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장이 될 것이다. 거기 와서 다 버리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공수처를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법안은 이제 야당의 그 비토권을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만들고 수사관들의 임기도 더 늘리고 더 개혁을 하는 겁니다. 공수처는 지금요 위헌 제소가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 10개월인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 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위헌이죠. 이거 누가 봐도요. 이거 왜냐하면요, 국가의 기구라는 게 행정, 입법, 사법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이거 사실상 대통령 직속에 모든 삼권을 다 장악하는 기구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는 상권 분립의 체계죠. 거기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뭉개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아시다시피 대법원, 대법관 모두가 지금 문재인 정부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다시 국민의힘에서 3번 투표를 해보고 어떻게 바로 추천위원회를 해체할 수가 있느냐. 다시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 다시 열어서 다시 한번 공수처장, 누가 그래도 중립적인 공수처장이 있는가를 찾아서 협의를 해서 여야가 처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지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야당은 할 수 있는 단계 모든 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 보이콧, 모든 국회에 배지를 내려놓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문제를 상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국민적인 저항도 생각을 하면서 이 공수처에 관해서는 이제 전면전으로 나서야 한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내년 보궐선거 대선을 앞두고 이제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출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방금 얘기 드린 이 추미애나 공수처도 있지만 더 큰 건 코로나는 문재인 정부에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 집값, 전셋값 폭등이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지난 16일에서 20일 전국에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2%대로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지지율은 53%였고요. 조국 사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조국 사태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선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믿을 건요, 코로나와 야당의 분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 때도 40%대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40% 선이요. 지금도
최악의 경우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42%입니다. 정확하게 42.7%인데요. 이게 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남과 서울은 무너졌습니다. 영남과 서울은 뭐 30%대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이 아직까지 41, 42, 뭐 특히 호남은 뭐 70%까지 되고 있고요. 이러니까 이 40%가 무너지지 않는데, 이 서울과 영남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 역시 30대, 40대, 50대 또 여성들의 지지율이 견고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호남은 물론이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총체적인 국정 난맥을 보면서 지금 야당을 아직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40대, 50대였어요. 그 다음에 뭐 여성들 경우에도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 전 조국 사태 이후로 국정에 대한 컨트롤 능력, 국정에 대한 이 균형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고요. 이제는 야당에서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된다. 야당에 힘을 줘서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할 때가 왔다. 비단 이거 뭐 집값 전셋값을 대한 정책이 저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 또 추미애의 저 양아치짓, 저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지금 공수처가 중요합니까?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야당, 야권이 지금 믿을 수가 없죠. 신뢰를 못 주죠. 그렇지만 윤석열 현상도 있고 또 야권도 지금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시선을 돌릴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서울과 부산이 관심이 많죠. 지지율에 대해서 모두 뭐 작은 폭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전국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32.1%,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30%였는데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야당이 28.7%, 그 다음 민주당은 28.1%, 작은 폭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서기 시작을 했고요. 부산, 울산, 경남 관심이 많으시죠? 지금 가덕 신공항 때문에. 국민의힘의 32.2%, 그 다음에 민주당은 29.1%, 뭐 조금 앞서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저는 동남권은 좀 그렇게 국민의힘이 아주 후보 선출, 후보 선정만 잘 한다면 어려운 선거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번 주는 그 추미애에 미친 칼춤에 윤석열이 어떻게 의연하게 대응하는가. 공수처, 지금 뭐 집값, 전세값이 저렇게 폭등해서 국민들이 짜증이 임계점에 와 있는데도 공수처 설립하겠다고 날뛰는 저 민주당을 어떻게 막아낼 건가, 야당이. 일단 국회 안에서 말이죠. 그 부분요. 또 서울시장에는 뭐 박영선과 나경원이 뭐 여야 해서 각 뭐 거의 차이 없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1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박영선은 지금 요즘 뭐 추미애 때문에 가장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박영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박영선은 다시 또 후보로 나오면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사안들이 수두룩 쌓여 있습니다. 뭐 이거 인지도 싸움이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는 그 인지도 싸움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은 지금 서울시장에 자기는 하고 싶어서 목을 메고 있죠. 또 추미애 때문에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점수는 금방 또 뭉개질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지금 뭐 가열이 아주 밀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여당 쪽에서는 김영춘 지금 현재 국회 사무총장, 김혜영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유력할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이진복, 이현주 전 의원, 뭐 박형준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지지율 추이는 쭉 이렇게 한번 이 흐름을 같이 보면서 한번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고맙습니다.